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침묵이 귀하고 모든 말이 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조용하지만 날이 서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은 작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말투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말의 온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보다 말의 인상을 더 오래 간직합니다.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성격이, 철학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바른 말을 정어라 부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이간시키지 않으며 쓸데없는 말과 험한 말을 하지 않는 것. 이 단순한 4가지 기준이 사람의 말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이 정어의 지혜를 덧붙입니다. 말은 곧 사고이며 사고는 곧 존재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말은 생각의 그림자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나이 들수록 어떤 말이 사람을 귀하게 보이게 할까요? 그리고 어떤 말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더 품격 있게 만들어줄까요? 지금부터 불교의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통찰을 따라 귀티나는 말투에 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귀티 없어 보이는 말의 습관을 마주보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귀티 없다 혹은 촌스러워 보인다고 느끼는 말투는 어떤 걸까요? 겉모습이 아무리 근사해도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모든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첫 번째,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이 그냥 해, 됐어, 에이 몰라. 이런 말은 겉으로는 가볍고 유쾌해 보일 수도 있지만 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시당한 느낌 혹은 가볍게 여겨지는 감정을 불러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가벼운 말도 사마어로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무기로도 꽃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말투. 내가 말을 좀 세게 하긴 해도 속은 안 그래.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속이 착한 것과 말이 거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은 내 마음의 확성기입니다. 불쑥 나오는 짜증 섞인 말투, 시니컬한 말버릇, 비아냥이 섞인 말 한마디. 이런 말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감정에 지배당하는 자는 자유롭지 못하다. 말에 감정이 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감정을 표현이 아니라 이해로 전환하는 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세 번째, 자주 변덕스럽고 단정적인 말. 아유 그거 망했네. 안 될 걸 뭐하러 해. 이런 말은 자신은 이미 다 안다는 태도, 그리고 남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단정적인 말 대신 질문하는 말, 여지를 남기는 말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보이게 합니다. 어쩌면 이런 말버릇들은 우리의 습관일 수도 있고 혹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말해야 살아남는다는 식으로 터득한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말들을 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업을 짓는 행위이며 그 말이 다시 나에게 인연과 결과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말이 무거운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한마디 말로 관계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 한마디 말로 관계가 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나이 들수록 사용할수록 귀티 나는 말투는 어떤 걸까요? 이제부터는 그 귀티의 말 습관, 그리고 불교와 철학이 가르쳐주는 말의 품격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제가 먼저 인사드릴게요. 귀티 나는 사람은 먼저 인사합니다. 그 인사는 예의 이상의 것입니다. 그건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내 마음이 열려 있다는 신호이자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작은 선언입니다. 아침에 이웃과 마주쳤을 때 안녕하세요 한마디 먼저 건네는 사람과 그저 고개만 까딱이는 사람 사이엔 사람들이 느끼는 온도 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먼저 베푸는 마음을 자비심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심은 말로 표현될 때 비로소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첫 마디는 마음을 보여주고 마지막 말은 인격을 말해준다. 두 번째 습관, 괜찮으세요? 라는 말로 조용히 건네는 관심. 귀티 나는 사람의 말에는 배려가 묻어납니다. 그 배려는 말의 내용보다 말이 나오는 타이밍에서 더 많이 드러나죠. 누군가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일 때 괜찮으세요? 힘드셨어요? 이렇게 말을 먼저 건네는 습관은 곧 그 사람의 내면에 상대를 살피는 눈과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배려의 말을 무위의 공덕이라 부릅니다. 그 말 한마디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선행이며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공덕이라고 말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로 짓는 선업은 향기로워 어디든 닿는다. 세 번째 습관,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상대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말입니다. 특히 상대가 당황하거나 긴장할 때 이 한마디는 긴장감을 툭 하고 풀어주는 힘을 가집니다. 이런 말투를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아, 이 사람은 여유가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고요함은 격조 있는 자의 가장 큰 언어다. 이 말투 속에는 나는 당신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는 깊은 내면의 안정감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투는 상대뿐만 아니라 그 말을 꺼내는 나 자신도 더 우아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습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 쑥스러워하거나 얼버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귀티 나는 사람은 칭찬이나 조언을 들을 때 그 마음을 받을 줄 아는 말을 압니다. 아, 별 말씀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하기보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긍정의 여운을 남기는 사람은 듣는 이까지 기분 좋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수용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듣고 인정하는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니체도 이렇게 말했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곧 고귀한 존재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물으며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 이 말은 그냥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상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느라 정작 그 사람의 마음을 놓치곤 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 말은 나는 당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는 가장 따뜻한 말 중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청, 바르게 듣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 더 빛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이 들수록 거칠어지는 말투가 고민이신 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전직 교사이신 70세 김정수님의 사연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좀 부드러워진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였어요. 예전엔 그래도 교사였으니까 늘 말을 조심했거든요. 아이들 앞에서 학부모 앞에서 감정 내보이지 않고 따뜻하게 말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이제 좀 내 마음대로 말하자 싶었어요. 말투도 점점 거칠어졌고 짜증 섞인 말이 자주 튀어나왔어요. 아들한테는 그걸 왜 그렇게 해? 며느리한테는 아니 그건 좀 그렇지 않니? 손자한테는 너 그걸 아직도 모르니? 같은 말들이요. 하루는 손자가 제 방 앞에서 며느리한테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할머니가 요즘 좀 무섭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요즘 무슨 말을 하며 살고 있지? 싶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내 말투를 관찰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혼잣말부터 바꿨어요. 힘든 마음이 들 때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다른 사람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무슨 마음일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조용히 앉아 부처님 말씀을 한 문장씩 읽기 시작했어요. 어질고 부드러운 말은 꿀처럼 달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삶을 편안하게 한다. 그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리더라고요. 요즘은 동네 카페에서 동년배 교사들이랑 커피 마시다가 정순쌤 요즘 말이 정말 다정해지셨어요 하는 소리 들으면 속으로 그래 이게 큐티구나 생각해요. 말은 결국 나를 드러내는 얼굴이라는 걸 이른이 다 된 이제야 깨달았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 말씀과 사연으로 귀티나는 사람들의 말투와 행동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는 단순히 외워서 따라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말투는 삶이 오래 빚은 내면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투를 바꾸려면 말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태도와 마음의 결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결국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은 말은 선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말할 때 늘 선택합니다. 말할 것인가, 말하지 않을 것인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이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지만 말에 화를 담을 것인가. 이처럼 매 순간 말이라는 무기를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말이라는 다리를 놓을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에는 반드시 귀한 기운이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은 화살과 같고 생각을 품고 내뱉는 말은 꽃과 같다. 말에서 귀티가 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말 속에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자신의 과거, 자식, 재산, 성취,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말로 꺼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말로 증명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건 제가 더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담백함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담백함이 바로 격이고 그 격이 귀함으로 보이는 것이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귀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데 관심이 없다. 그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무게로 충분하다. 귀티나는 사람은 말을 꺼내기 전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는 어떤 기분일까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절대 타인의 실수를 쉽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거나 무심한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함부로 가볍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밝게 할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드러나는 귀티는 결국 자기 성찰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내가 어떤 말버릇으로 관계를 흐리는지, 내 말이 왜 때때로 날카로워지는지, 이런 것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 말의 모양보다 말의 뿌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천천히 다듬어 온 사람의 말은 더 이상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향기가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로 하루를 보냈을까? 내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을까? 거칠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귀티나는 사람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말을 바꾼다는 것은 곧 삶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매일 되새기는 아주 조용하고 품격 있는 혁명입니다. 지금까지 말의 온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